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고, 이란 외무부 역시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으로 영구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종전 서명 이후에도 60일 동안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농축 우라늄 처리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이스라엘의 휴전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이탈리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차등 자치제 수정안을 내놓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차등 자치제는 교육, 보건, 교통 같은 주요 정책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제도인데요.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동맹당의 요구, 또 멜로니 총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논의에 다시 힘을 얻었지만 반발도 거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연합 공격을 통해 시작된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의 종식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전쟁 중단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가립 아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및 군사작전 종료가 시작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거라면서 상대 측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란 정부도 자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사흘간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엔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주요 7개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데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비해 G7 국가들에게 기뢰 제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이 미국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만큼 이번 G7 회의가 서방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중요 외교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가 7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14일 현재 사망자 수가 7만 3,001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7만 3,200명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의 약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작년 10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을 발효했지만 양측 모두 상대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2조에서 독일이 본선에 처음 진출한 퀴라소에게 7대1로 승리했습니다.
또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에선 일본이 유럽 강호 네덜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코트디부아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는 1대0으로 코트디부아르가 승리했는데요. 조금 전엔 F조의 스웨덴과 튀니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원유를 다시 흐르도록 하라.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106일 만에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제 완료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고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시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원유 공급을 정상화하라. 석유가 다시 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라. 이런 글을 덧붙였는데요. 네.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카타르의 중재로 약 15시간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양측이 수정된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분쟁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런 합의 이행이 19일부터 공식 시작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합의는 완전한 종전이 아닙니다. 60일간의 조건부 휴전, 후속 핵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인데요.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가 막판 중재에 나서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충돌뿐 아니라 레바논 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 중단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로 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선박 통항에 별도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악시오스는 기뢰 제거, 항로의 안전 확보, 손상된 인프라 복구 같은 실무적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동량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들이 이번 합의를 전쟁 종료라기보다는 불안한 휴전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사실상 기존의 휴전안을 60일 연장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핵심 쟁점 대부분은 후속 협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가장 민감한 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60일간 별도의 기술 협상을 합니다. 우라늄 농축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핵시설 동결, 국제 사찰과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양측이 이제 모두 같은 내용을 네,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좀 반가운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이렇게 합의를 한 거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한동안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공격을 재개하는 방안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18일에 백악관 안보팀 회의가 열렸을 때는 여러 가지 공격 옵션 방안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공격을 재개하려다가 중동 주변 국가들이 일단 협의를 해보자 라면서 말려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일에 이란이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미국이 공습을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면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높아졌는데 이제 잘 살펴보면 그래도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 석유 시설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속으로는 타협적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공습이 진행되면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합의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고요. 그렇죠. 네.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니까 여기서 전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욕설을 포함한 아주 강한 어조의 비난하는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공격 카드는 다시 쓰지 않았고요. 타협에 이르게 된 거는 유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호르무즈가 2달 넘게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전쟁 전과 대비해서 40에서 60%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그 결과 미국 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전쟁 전보다 1.5배나 높아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연료만 오른 게 아니죠. 석유, 그렇죠. 화학 제품 가격, 뭐 수급 불안, 산업 전반의 타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 문제를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보궐선거 등에서는 많이 효과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돼서 유가 급등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쌓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4주에서 6주 안에 내가 다 끝낸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안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적 해법을 이제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특히 국내 여론이 계속 전쟁이 비판적인데 지금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집권 후반기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고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더니 왜 다른 나라에 개입하느냐라면서 핵심 지지층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많이 탄약을 부족했죠. 너무 많이 네. 썼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됐다. 이런 비난도 커졌기 때문에 결국 멈추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하면서 아주 경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지휘소인 아파트를 정밀 타격했거든요.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발사했던 드론 3개가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온 데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계에서 즉각 이스라엘 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고 종전 합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건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악시오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서 내가 정말 화났다. 네타냐후 총리는 판단력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공습이 서명을 몇 시간 지연시켰지만 몇 시간 뒤로 조정이 됐을 뿐이지 합의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란 핵 문제를 세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 하메네이 가고 하메네이 오는 날. 그게 다음 달 4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다음 달 4일에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쟁 발발 첫날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죠. 126일 만에 공식 장례가 치러지는 셈인데요. 다음 달 4일에서 5일에 테헤란 대사원인 이맘 호메이니 모살라에서 시민들이 하메네이의 시신에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 우선 열립니다. 그리고 6일에는 테헤란에서 운구 행렬이 이어지고요. 7일에는 시아파의 이슬람 성지인 곰에서도 장례 일정이 치러집니다. 총 6일간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장례식이 9일에 열리는데요. 이후에 하메네이의 시신은 고향인 마슈아드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 주최 측은 이 장례를 조직하는 주된 역할은 애도의 진정한 주인인 이란 국민 스스로에 있다라면서 전례 없는 국민 참여를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날이 미국의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7월 4일. 네. 네. 그래서 트럼프 지금 행정부가 25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날 이란에서는 대대적인 애도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장례식을 여는 건 미국에 대한 승리를 이란이 주장을 하면서 자국의 주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종전 이후에 국가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네.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전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전후재건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한편 하메네이 가고 하메네이 오는 날이란 키워드를 붙인 이유는 장례 일정 동안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과연 공개석상의 그러네요.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례식이니까요. 그렇죠. 네. 최고 지도자를 이어받았기도 했지만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 그래서 얘기가 과연 나오고 이 있죠. 자리에는 나올 것인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남미에 부는 푸른 바람. 미국 트럼프 2기 정권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블루타이드 즉 우파 집권 열풍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더 거세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7, 8개월 사이에 이미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에서는 우파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네. 최근에 진행된 페루 또 콜롬비아 대선에서 우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두 나라는요. 좌파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가 중남미 우파 물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페루를 보면 14일자로 페루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파인 후지모리 후보가 페루 대선 결선 투표에서 50.052%의 득표율로 좌파인 산체스 후보에게 0.104%포인트 앞서고 있다. 너무너무 박빙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개표가 지금 98.5%가 진행이 됐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가 18,832표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외 국민 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막판에요. 근데 이게 진행될수록 두 후보 사이의 표차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체스 후보가 막판에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21일에 치러지는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에서도 극우 성향의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극좌 성향의 세페다 후보 지금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대선에서 잇따라 우파가 강세를 보이는 건 고질적인 카르텔 범죄에 따른 치안 악화 문제, 선심성 정책이 불러온 재정 적자, 또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최근 중남미 시장에 깊숙하게 침투했던 중국의 외교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요. 고질적인 불법 이민 문제를 국경 밖에서 원천 봉쇄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그 중남미에 그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굉장히 힘을 보태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관세를 또 여기를 또 이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칠레의 카스트, 콜롬비아의 에스프리에야 등 친미 또 강성 우파 지도자들이 그래서 힘을 얻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트위시트는 없다. 스위스트인데요. 스위스트. 네, 스위스가 탈출하는 건 없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네. 유럽연합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이 네. 스위스트는 스위스가 탈출하는 유럽, 거군요. 그렇지만 그건 없다라는 결과가 이번 국민투표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인구 상한제를 한번 국민투표를 해봤는데 부결됐습니다.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이민자 숫자를 제한해야 된다라면서 법안을 추진했었는데 네. 산업계가 반대를 했고 유럽연합과의 협정이 폐기될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14일에 치러졌거든요. 찬성이 45%, 반대 55%로 부결이 된 건데 스위스의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 명으로 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스위스 인구가 910만 명 정도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인구가 200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네. 이게 대부분 이민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정당들이 이러니까 국가 정체성이 훼손이 된다. 그런 얘기를 주택 하겠죠. 임대료가 급등했다라면서 인구 상한제를 발의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투표를 해봤더니 농촌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제네바와 로잔 등 프랑스어를 쓰는 서부 대도시에서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됐다면 스위스는 인구가 950만 명을 돌파한 이후부터 난민 수용,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이 제한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EU와의 협정이 폐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스위스 정부랑 경제계는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잘못하다가 스위스트가 이루어지면 영국 같은 경제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보건, 의료, 금융제약, 기술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민자들이 많이 이 직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이번 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12% 이상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은 경제 안정 또 유럽연합과의 관계 유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근에 중국 푸젠성, 푸저우 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구걸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로봇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네. 두 손을 모아서 절을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네. 동전 그릇하고 현금 이체용 QR코드가 인쇄된 종이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로봇들이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하고 모자를 쓴 채 코트를 입고 계속 절을 하는 로봇도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로봇이 이제는 거지까지 대체를 하느냐. 예전에는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로봇이 밥까지 국어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다만 이들 로봇이 실제로 국어를 한 건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고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입한 후에 유지 비용이라도 얻으려고 국어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한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쪽에서는 당장 비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로봇이 쿵푸나 마라톤 같은 화려한 쇼를 보여주는 데만 치중해서 실용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례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최대 95%가 우리 회사에서 생산이 된다라면서 중국의 로봇 산업은 대만 반도체 산업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참 풍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수분 보충, 분노 보충.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금 경기 도중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예. 즉 수분 보충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 불만이 지금 슬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월드컵이 미국에 상륙을 하면서 해외의 축구 팬들이 미국식 바베큐, 고속도로 정체, 텍사스의 무더위에 이어서 이제 경기 중 광고라는 미국식 중계 문화까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아, 네. 지금 전후반 각각 22분과 67분쯤에 경기가 일단 중단이 됩니다. 네. 근데 월드컵 96년 역사상 경기 도중에 정례적으로 휴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4쿼터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FIFA는 물론 설명을 합니다. 네. 미국 여름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서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미국 중계 화면에서 이 시간에 선수들이 물을 마시는 그라운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광고로 넘어가는데요. 폭스 스포츠가 이 시간에 심지어 맥주랑 도박업체 광고를 내보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개막전 후반에 광고가 길어지다 보니까 중계 화면이 그라운드로 돌아왔는데 이미 몇 초가 흘러갔다고 그래요. 아, 이러면 팬들이 화나죠. 축구의 흐름을 끊는 거냐.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만약에 골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이걸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지금 슬금슬금 팬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FIFA는 변할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 덥다 그랬는데 21도 정도의 지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그래요? 주어지고 있거든요. 21도면 가장 적절한 온도가 그러니까 아닌가. 뛰기 좋은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더위 때문에 주어진다는 게 맞느냐라는 네.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블루스위드의 훅 오너 필링 함께 듣겠습니다. I can't stop this feeling deep inside of me. Girl, you just don't realize what you do to me. When you hold me in your arms so tight, you let me know everything's alright. I'm hooked on a feeling. I'm high on believing that you're in love with me. Lips as sweet as candy, its taste is on my mind. Girl, you got me thirsty for another cup of wine. Got a bug from you, girl, but I don't need no cure. I just stay a victim if I can for sure. All the good love
all the good love. When we're all alone, keep it up, girl. Yeah, you turn me on. Hooked on a feeli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오늘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합의안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해 8,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일 이후 가장 낮은 장중 1,504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모두 수용한다면서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거센 반대 여론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던 차등 자치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마 이은정 통신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탈리아 정부가 차등 자치제 수정안을 내놓고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청취자분들한테는 차등 자치제라는 게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교육이나 보건, 교통 같은 주요 정책 권한을 로마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직접 갖게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미 2001년에 헌법을 고치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뒀거든요.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방안이 없어서 20년 넘게 실제로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당이 집권 연정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롬바르디아나 베네토 같은 북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왜 혜택은 남부로 다 가느냐는 불만이 컸거든요. 그래서 동맹당이 지역에서 거둔 세금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많이 쓰자는 논리로 이 차등 자치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법안이 의회 논의를 거쳐 다시 속도를 내게 된 겁니다. 네, 이 동맹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정부까지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넘기기 전에 전국 어디서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멜로니 정부도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했었는데요. 네. 최근 다시 이 헌재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고 보건이나 교육 같은 일부 분야부터라도 조금씩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논란 뒤에는 정치권의 복잡한 속사정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지금 멜로니
총리는 총리직선제를 도입하려고 개헌을 추진 중이고요. 네. 차등자치제는 살비니 부총리와 동맹당의 오랜 수건 사업이거든요. 네. 결국 살비니 부총리가 멜로니 총리의 총리 직선제를 지지해주고 멜로니 총리는 그 대가로 차등자치제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돌면서 국민적 반감도 큰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다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키워 지금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네.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거든요. 무엇보다 의료나 교육 서비스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인데요. 실제로 나폴리를 비롯한 중남부 주요 도시에서는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정부는 차등자치제를 행정개혁이라고 부르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나라를 반으로 쪼개는 국가 분열의 시작이라며 아주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과의 외교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통째로 짓밟히는 외교적 수모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른바 이스라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일으킨 차바타 모욕 사건으로 이탈리아 전역이 들끓고 있는데요. 네. 차바타 하면 보통 맛있는 빵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그렇죠. 네. 쫄깃하고. 사실 이탈리아어로는 슬리퍼라는 뜻이거든요. 네, 슬리퍼처럼 납작하게 생겼다고 해서 무슨 이름이죠? 네. 네,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네. 일단 사건의 교를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달 5월 중순에 가자 지구에 전달하려고 공해상을 지나던 국제구호선 글로벌 스무드 선단이 네. 이스라엘군에 의해 강제 납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벤그비르 장관이 이 장면을 찍어서 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영상을 본인의 X에 올려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네. 이후 풀려난 이탈리아 현지에서 당했던 폭력을 고발하면서 로마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벤그비르 장관은 사과하기는커녕 SNS에 이탈리아의 장화 모양 지형을 빗대서 네. 장화의 나라가 슬리퍼, 즉 차바타의 나라가 됐다며 또다시 조롱 섞인 비난을 던진 겁니다. 치아바타의 나라가 됐다. 이탈리아로서는 뭐 너무 네. 모욕적일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네, 사실 멜로니 총리는 그동안 이런 활동가들의 방식에 대해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며 냉담한 시선을 유지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차바타라는 표현은 단순히 네. 신발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맑고 볼품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하할 때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 우리식으로 바꾸자면은 장화의 나라가 순식간에 헌신짝의 나라가 되었다고 국가 전체를 대놓고 모욕하는 셈이죠. 이에 분노한 멜로니 정부는 즉각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며 단호한 비판 입장으로 돌아섰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네타냐후 총리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이탈리아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의 행동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는 선을 긋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극우 성향의 벤그비르 장관의 막말과 극우적 행태가 수차례 논란이 됐음에도 이스라엘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이탈리아인들에게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 극우 연정의 눈치만 보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가뜩이나 높아지고 있는 현재 반이스라엘 감정에 기름을 붓는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이탈리아에서.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이란 외무부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종전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두 나라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종전에 합의했는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참 이야기 많이 했는데 드디어 네.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몇 차례나 이번에는 네.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시간 지나면 이제 또 뭐 안 되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이번에는 합의를 될 하는가 것 보다라고 하는 좀 확실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오늘 아침 우리 시간 오늘 아침에 사실상 합의된 내용이 합의됐다라고 네. 하는 사실이 이제 양국 정부를 통해서 이제 뭐 사실상 공식 발표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공식 서명이 19일에 스위스 뭐 이렇게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뭐 19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조금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뭐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변화 있을 수도 그럴까 봐. 있죠. 네. 근데 미국, 이란, 또 파키스탄 정부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네. 19일에 하던 거고 장소는 스위스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파키스탄이 그동안에 이 양국 간의 중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이번 주 합의 이행을 위해서 사전 회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서명식이 19일 이전 개최되기 이전까지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19일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또는 토요일 날 아침 이른 시간 뭐 이런 시간에는 서명식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참석할까요?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네, 이제 네. G7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9일에 스위스에 열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귀국했다가 스위스에서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벤스 미국 부통령이 뭐 몇 시간 전에 미국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 서명식에 자기는 확실하게 참석한다. 근데 대통령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종전 성과 또 전쟁에서 미국이 이뤄낸 뭐 업적 이런 것들에 예.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석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기술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면 그럼 이란에서는 누가 나올 것인가.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예요. 약간 급이 맞아야 되는 네, 급이 거잖아요. 맞아야 하죠. 보통 우리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뭐 합의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때는 그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종전은 이제 후에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어쨌든 19일에 서명식이 열린다면은 이란 쪽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외교, 국방, 정쟁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최고 지도자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메네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여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7월 4일에 아버지 장례식 때 첫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또 그러면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은 위상이 동급이냐라고 하는 건 또 이란 측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이란의 영적인 정치적인 또는 뭐 이런 모든 지도자라고 보고 미국의 대통령보다는 위상이 더 높다라고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있잖아요. 민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또 민선 대통령은 사실 총리급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또 안 된다.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에 따라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만약에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고 네. 또 이란 쪽에서는 뭐 갈리바프가 만약에 참석한다 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그 정도는 원격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좀 급을 맞추는 예민한 사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한 2, 3 며칠 동안은 주요하게 양국 간에 이제 핑퐁 오가듯이 핑퐁 게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줄다리기가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럼 전자서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자서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이런 각국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이제 19일에 스위스에서는 공식적인 서명식은 열리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최고 지도자급 사람들은 뭐 원격에서 본국에 앉아서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들어오고 네. 그래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얘기가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전자서명은 과연 그러면은 효과적인가? 그러니까요. 또 뭐 이게 법적인 효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서명한 것도 맨날 뭐 말을 바꾸는데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물리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또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뭐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자서명은 이 효력을 갖도록 지금 국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서명보다 더 네. 강력한 뭐 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서명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효력, 종전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을 하는 건가요? 19일에 뭐 MOU 서명을 하게 네. 되면 그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예, 원래 공식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어떤 관례상은 네. 서명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앞에서 들으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종전 합의를 양국이 했다, 합의를 이뤘다라고 얘기했고 군사적 또 적재적 행위를 끝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뭐 세밀한 뭐 협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호르무즈 상에서의 적대적인 그 활동 움직임은 이제 중단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잠시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은 뭐 적대적인 군사 활동은 뭐 이미 중단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란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이국가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종전이 선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미국 이란간뿐만 아니라 레바논, 뭐 아랍에미리트, 중동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공격 행위도 이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 이제 공식적인 그런 뭐 합의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또 어디에 뭐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스라엘이 요 기간 동안 민감하게 이제 추후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뭐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몇 %는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네타냐후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화도 냈고. 예, 화도 내고 굉장히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이게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일 네. 텐데 좀 공개된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점은 이번 합의문에는 양국 간의 즉각적인 종전, 무력행위를 이제 중단하고 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은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죠. 이란 핵 활동에 관한 건 추후 협상을 통해서 타결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들어갈 것 같고 네. 앞에서 들으셨지만 앞으로 60일간 그러니까 2달이죠. 8월 말쯤까지 이어지게 될 협상에서 그 핵 활동에 관한 내용들 네.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보자. 예, 내용들이. 구체적인 네. 내용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또 이란의 평화적인 핵 활동을 보장해 줄 건지 여부. 이게 하나하나가 매우 까다롭고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2달 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확정이 될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전쟁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성과였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꽤 이제 뭐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적으로 개방하기로 약속을 한 내용이 이게 들어가고 또 미국은 상응해서 해상봉쇄를 이제 해제를 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대규모 이제 이란의 동결 자금을 반환하고 원유 제재 유예 뭐 이런 것들을 합의해줬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 이거를 해제해 주기로 동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MOU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구체적이죠. 그래서 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그렇죠. 설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내용에도 합의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예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이제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게 1980년이니까 47년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거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그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은 합의문에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양국 간에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에 이제 길을 이제 연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지 좀 앞으로 며칠 동안 나오는 외신 보도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란 핵 활동 관련해서 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자체적으로 희석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의 역시 보도예요. 네. 가장 큰 쟁점 중에 쟁점이죠. 하나가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란 영토 내에서 자체적으로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국제감시단이 이 과정을 지켜볼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2달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정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12년 전이죠. 2015년에 이란과 미국 등 5개국이 합의했던 체결했던 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이거 이제 뭐 미국 이란 간의 핵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합의 때와 비교해서 좀 뭐 차별화되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2015년 합의 때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국외 반출하기로 했고 그거를 러시아에 반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란이 자체적으로 농축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양보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2015년 상황과 지금 2026년 내 상황은 상당히 조금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있어서 좀 상황이 달라요. 2015년에는 현재와 같은 고농축 우라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적 지금과 비교해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포기하고 러시아로 반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희석 과정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근데 뭐 러시아 내에서 얼마나 희석됐는지는 뭐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440kg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이 고농축 우라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다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희석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자국 내에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자결권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이 내용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네. 될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뉴욕타임스에서 전화 인터뷰했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생일을 앞두고 14일에 뉴욕타임스하고 전화 그렇군요.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네.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의 내용인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5년을 좀 깎아줘서 15년간 중단하는 걸로 타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없도록 저농축으로 영구 제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정해질 텐데 물론 영구 제한 이거는 현재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이기는 한데 네. 과연 이란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구적인 제한을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영구적인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동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구적인 제한이다라고 할 때도 제한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2015년에 그 핵합의 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5년의 핵합의에는 이른바 이제 합의 사항을 이란이 잘 단계적으로 이행했을 때 그걸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주는 제재를 없애주는 네. 소위 일몰 일몰 조항이라는 조항. 네.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핵합의 이행이 시작된 지 20년 후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3.67%로 제한하는 걸 없애주고 또 비축량 제한도 없애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때쯤이면은 이란이 이제 신뢰할 만하니까 고농축 활동도 할 수도 있게 해제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25년도에는 국제사회 감시도 해제해주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협의 결과 이란이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제한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네. 상당히 그러네요. 2015년에 비해서는 달라진 성과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양쪽이 참 줄다리기도 많았지만 네. 뭔가 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맞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네. 보면 상당히 양보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전 106일 만에 종전 합의에 도달한 미 이란 전쟁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